투자라는 것들은 신문기사 하나만 가지고 투자할 곳과 장소와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엮어서 조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오늘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청년주택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청년주택 대출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떠오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제 질문을 중간중간 던지게 될 텐데 그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이상하거나 또는 딱 떠오르는 그 질문,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식의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지난주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강남 아파트 가격도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 자, 매물사에서 연말까지는 보합세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마저 꺾였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3주 연속 제자리 걸음 거래 회복세가 꺾였다. 뭐 밑으로 쭉 내려가 봤더니 좀 심한 표현도 나오죠. 노도강 집값 하락에 영끌 쪽 비명. 그 다음에 서울서도 5천만 원 마피에 넘겨요. 늘어나는 손절 분양권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노포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기사를 가지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청약과 분양권이라고 하는 시장을 보면서 되게 다 굉장히 과열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떠세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무언가의 길을 뚫어놓게 되면 그 길은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의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영끌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전의 상황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은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상당한 영향들을 미칠 거다라고 제가 주로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첫 번째, 청약과 분양권 시장만 열려 있는 상태, 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렸다가 대출 규제와 같은 어떤 유형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들이 떨어졌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 안팎에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조차도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래도 날씨가 조금 어느 정도 돼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또 신문 기사에서조차 이런 내용들을 자꾸 떠들어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는 지금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때 나왔던 기사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들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지난 1년간의 기사를 가지고 한번 툭툭 보면서 그 흐름을 볼 건데,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바뀌는지, 이렇게 신문 기사 하나로 무언가 여러분들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여 앞으로도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있던 시장의 분위기를 꾸준히 봐가면서 그게 6개월 전의 분위기와 3개월 전의 분위기,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서 조합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기사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추세라고 하는 부분은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여서 바뀐다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여러분들 뇌리 속에 딱 박히게 되면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청년주택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청년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셨거나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주택 대출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은 절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청약과 분양권 시장과 달리 다른 분위기,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더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서울 전세가 상승은 27주째. 도대체 난 몰랐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한 거지?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추세를 봐야지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를 안다고 그랬죠? 27주 연속으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말은 또 반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시장의 분위기 안 좋아졌다고 그랬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전세 시장으로 넘어간다. 자, 전세 시장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12월 달에 인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세가격은 더 뛰겠네.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가 싫어하는 겨울철 계절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더 뛰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기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이 기사만 가지고 볼 때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세입자들 벌써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내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서울의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불안해진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이 어렵다면 옆으로 가야 되겠죠. 자, 밑으로 두 칸 더 내려가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적체 전환. 이 말을 보게 되면 지금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왜? 앞에선 전세 가격 상승이 27조 서울이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적체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와 반대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는 누군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세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도권 아니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기사를 통해서 현재 기사에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서울의 전세 가격이 27주째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전세로 돌아선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12월 달에 서울 인천 아파트 물량 없으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들어가느냐? 지금 현재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적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지금 제가 서울 얘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고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쳐다보지도 않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수도권의 관심도가 떨어졌고 그러면 전세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적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안 팔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가지고 있을까요? 투자를 했다라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겠죠. 팔려고 내놨는데 서울만 기껏해야 서울만 거래가 되고 수도권과 지방은 거래가 안 된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까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팔리지가 않으니까 매매로 팔지 못한다면 전세라도 내놔야지 서울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뉴스기사처럼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모두 모아봅니다. 모두 모아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고 있어서 전세 적착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상황에선 팩트, 진실. 그러나 이 진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가 아니라 다른 기사들로 유추해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움직임이 서울의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옆으로 가면서 중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몇 개의 기사를 가지고 생각을 전개해 나가면서 유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식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를 보면서 미래를 단순하게 예측하려고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안 좋으니까 미래도 안 좋을 거야 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코로나가 지금 유행이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드셨죠? 원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주 전세 시장의 분위기만 봤을 때 누군가는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야 라고 무모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수도권 아파트 적체라고 하는 현생을 보면서 앞으로 적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전자는 함부로 뛰어들다가 조급한 마음에 좋은 물건들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후자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아예 부동산 시장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기사, 뉴스 기사를 볼 때는 이렇게 기사와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엮는 과정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애매할지 몰라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게 유추를 해봤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흐름이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꺾인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세 가격 상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즉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투자라는 것들은 신문기사 하나만 가지고 투자할 곳과 장소와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엮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제 커리큘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내용을 앞으로 저와 함께 매번 유추하는 것들을 연습하면서 신문기사를 같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게 되면은 제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 커리큘럼을 만든다면 스스로 여러분들 시장을 보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봐가지고 매매 시장은 좋지 못한 것 같아도 이 시장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전세 시장 역시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는 적체 현상이 난다고 하지만 여러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최근 건설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좋지가 않죠. 건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방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 등 이란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은 공포감에 빠지게 되겠죠? 공포감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빠져서 지방시장에 들어가지 않거나 무서워하거나 회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들을 보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들까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 밑에도 건설회사 상당히 위기가 빠졌다라는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들이 지금 최근 건설 시장의 분위기가 여러분 기사로 이전에도 봤고 지금도 봤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안 좋다라는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혜택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지방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또 다른 대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정부로 하여금 지방건설사들이 숨통을 틔우고
지방주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숨통을 틔워주면서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번 기사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지방 언제 풀어줄까요? 지방 언제 오를까요? 라고 막연하게 물어보고 있지만 저조차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사들이 누적되어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정부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또는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대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또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기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난주 비주택 시장 분위기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제가 먼저 청년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청년주택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느낌 한번 볼까요? 아, 난 왜 청년이 아닌가? 5123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대출을 완화한다고 청년이 집을 사고 싶어 할까? 그 수요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이죠. 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판단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청년 내 집 마련 파격 지렛대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내년 1월부터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내년 1월부터 판매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재밌는 거는 특례보금자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에 중단한 것이 있고요. 중단하지 않은 것도 내년 1월에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것들이 조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기사만 가지고 무언가 해석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기사는요. 조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라고 하는 걸 줄였단 말이에요. 일반형, 우대형 중에 하나를 줄였고요. 하나 남아있는 것들을 내년에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이것들을 만든대요. 이 말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어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무슨 메리트, 구입에 대한 메리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 전용 통장을 신설해서 분양가 80% 연 2.2%로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 2.2%라면 지금 현재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날로 먹기 수준의 금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것들을 해 준다면 나름대로 시장이 꼬꾸라지는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를 뭔가 풀어주지는 않고 있으니까 꼬꾸라지는데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것들을 살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시장이 지난 2년 전의 모습처럼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55123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출을 완화한다고 청년이 집을 사고 싶어 할까? 수요는 적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적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청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돈이 된다고 했을 때 뛰어들었지, 영끌에서 뛰어들었지, 지금처럼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싸다고 해서 들어올 것이냐? 시장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데 과연 들어올까?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말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 보면 혹시 다주택자분들 또는 투자에 관심이 되게 높아서 이 청년주택 대출이 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거나 투자자들이 되겠죠.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뇌 구조는 90%가 투자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 환경에 접목을 시키고 계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제가 볼 때 제일 투자자로서 잘못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청년주택 대출은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왜? 그들은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겁도 많고 손해를 보기 싫어서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도에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나왔던 대출이 있죠. 신생아 관련된 신생아 특례 대출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들이 얼마나 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청년들도 줄어드는데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한테 메리트를 주어서 이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 집 사고 싶은 사람들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들에 무엇인가 주택을 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거래를 유지하게끔 하는 즉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즉 시장을 죽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단지 이것들이 괜히 쓸데없이 벌집을 건드려서 투자자와 다주택자를 건드리지 않게끔 하면서 아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벌려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하방을 다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뭐 당장 언제 한다 이건 내용이 명확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또 시간이 걸리죠. 보통 1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대출이 이어지게 될 때 이것들이 어디에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예 정해놓고 서울 아니야 임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네들이 서울을 하게 되면 대출을 연끌을 해야 되고 연끌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게 되면 못 모르고 대출받았던 너희들부터 무너져. 근데 너희들은 사회의 주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연끌을 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6억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만 할 수 있게끔 설정해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역시 서울에서 살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밑에서 세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청년주택 드림 통장 서울선 그림의 떡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 기사를 보면서 누군가는 화가 날 겁니다. 누군가는 속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속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받고도 대출 풍부히 받아서 서울 들어가실 것이고 없는 분들이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서울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해야 될 곳들은 수도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속상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타켓으로 지정했던 것은 결국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엔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구입을 하라는 얘기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네 돈으로 내가 싸게 줄 테니 충분히 하면서 85평방미터니까 기본적으로 34평 기준이잖아요. 넉넉하게 충분히 살면서도 나중에 그 동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른다거나 할 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충분히 존재하니 지금 쓸데없이 비싼 돈 들여서 연끌하다가 힘들게 다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집중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들을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청년 대출 기준 6억 이하의 집 수도권 분양의 절반, 즉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다. 서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의 움직임이 어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냐? 수도권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투자는 중기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곳은 수도권과 3기 신도시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특히 청년들이 그쪽으로 안 사는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방향성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수요가 느는 곳에
가격 상승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활용하는, 중기적으로 활용하는 투자법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청년이 아닐까? 왜 쟤네들한테만 저렇게 해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자는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방향성을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방향을 썰면서 움직이는 실제 올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올해 초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되게 안 좋았을 때 부동산 시장을 서울 지역 용산까지 포함한 강남 4구를 풀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풀었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뭐 실거주 완화 조건 결과적으로 뭐 됐다 안 됐다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그걸 풀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시장을 살짝 열어줬죠. 시장을 살짝 열어주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청약과 분양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청약과 분양권에 몰려 들어가서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청년 대출과 특례보금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 연속성이라는 걸 봤었을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풀어주는 거는 첫 번째가 3기 신도시의 안정적인 사전 청약과 또 포함되는 일반 청약들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과도하게 올라버린 서울이 아닌 적정서전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수도권의 수요를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중간 사다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자명하죠.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다주택자나 투자자들한테 무언가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파트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3기 신도시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중기적 관점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맨 마지막에 기사를 보게 되면 보금자리론 주택이 이번에 끊겼었잖아요. 이 대출이 끊겼을 때 사라진 거래 6억에서 9억 이상 아파트 9억까지 아파트 거래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맨 아래 보여지고 계시죠. 즉 특례보금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와서 집을 산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넛지 효과처럼 툭 건드렸을 때 6억에서 9억짜리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해당되는 금액이 존재하는 서울 지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그 넛지 효과를 일으켰던 특례보금자리를 지금은 축소하거나 없애버렸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근데요, 이 넛지 효과가 갈 수 있는 곳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수도권 같은 경우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또 이 중에는 지방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지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방광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 중도 도시는 여전히 영향을 받기가 어렵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 집을 살 거라면 수도권에 살 수 있는데 중소도시를 투자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정부가 벌려놓은 어떤 틈새가 향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흐름을 지금 제가 일단 그 흐름에 대한 화두를 오늘 첫 번째로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무엇을 많이 얘기하냐면 불용이란 친구가 틀렸어 또는 맞췄어. 근데 맞췄어가 됐을 때는 별로 얘기 안 하고 틀렸어가 됐을 때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런 류의 사람은 되지 맙시다. 왜? 그런 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화두를 던질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후 나오는 각종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좀 더 확실해지는구나. 아니다. 방향을 다시 턴하는구나. 그럼 이것들은 가정을 세웠던 부분이 아니겠구나. 이러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해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방법들이고 제가 중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대로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되겠죠. 이제 3기 신도시도 꽤 오래 한 4년 넘었으니까. 그랬을 때 안정적인 청약, 아마 3기 신도시 미분양 터졌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을 겁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안 좋게 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결국 덜 오른 수도권 부분 올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넛지 효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투자자로서 어떤 식의 관찰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슬쩍 넘어갔지만 비주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비주택 부분을 근질근질해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제가 휙 하고 넘어가고 제대로 조사는 다 하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주택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대중이 말하는 대로 난 아니면 나의 선호도 때문에 연결이 되고 흘러가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비주택 부분 관심 많아요 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비주택 관련된 부분을 지난번에 썸네일로 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자 수가요. 정말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비주택 부분은 할 겁니다.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속에서 그래서 3기 신도시와 뭐 수도권이래 이것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 실력 안 늘어요. 제가 했던 방식이 제 나름대로 수십 년간 해오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다지고 바꾸고 하면서 시장을 보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내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